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 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회사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씁쓸한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비슷하게 정년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 끝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 마친 지 조금 지난 60대 평범한 한 가족의 가장,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던 정년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오래전부터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구두수성과 맞춤 제작으로 저를 비롯한 네 남매를 이렇게 훌륭히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년을 마치면 작은 수제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이룬 상태고요. 구두 가게 열기 전에는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 자식들 둘을 잘 키웠고요. 장남 녀석은 이미 결혼하고 손주, 손녀까지 낳아 장손이 벌써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얼마 전 소소하게 식구들끼리 파티도 즐겼죠. 장남과 나이 차이가 4살 나는 저희 막내딸. 딸아이고 4살 터울이나 나던 터라 곱게 키워서 그런지 이제야 결혼하겠다며 작년 말에 사이놈을 데려왔네요. 영 제 마음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허락하는 거죠. 그런 제게 숨통이 트이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본가에 내려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구두 장인들이 왜 남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일은 고되고 가죽을 이어붙이며 신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제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업실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죠. 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불편함이라고 말하냐고요?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 것만 같은 그런 날씨에도 춥다고 문을 꼭 닫고 작업을 하거나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장에서 신발 손쉽게 찍어내는 요즘 시대에 수제 구두라고 하면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술을 배우겠다는 저를 말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세상엔 말이죠. 생각보다 발 하나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짝발이라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신발 외에는 귀성품 사서 신어보지도 못했고요. 어른이 된 후에도 웬만하면 맞춤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니면 발이 너무 널널해서 발이 너무 꽉 끼어서 발에 문제가 생기곤 했으니까요. 아무튼 제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작은 제 구두 가게를 운영하며 생긴 일이랍니다.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이 시기에 자영업을 한다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게를 연 지 벌써 5년 차. 이제는 제 손길이 아니고서는 구두 제대로 못 신겠다 찾아오는 단골도 덜어 있어 아직은 버틸만 하네요. 그런 제가 얼마 전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으니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게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저는 일찍이 영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 시대에 맞는 게 뭔지 정도는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젊은이들이 자주 쓴다는 SNS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하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에 대한 틀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들을 가죽 공방 운영하는 제 딸의 힘을 빌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보고 간단한 구두 수선부터 맞춤 구두 하겠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중 특이하다면 특이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게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 되는 분입니다. 아유, 여기 예쁜 구두가 참 많네 그려. 사장님, 여기 좀 둘러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워낙 예쁜 것들이 많아서 자세히 좀 보고 싶어 그럽니다. 예, 어르신.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은 편하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저기서 작업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천천히 구두들 좀 둘러보고 있어도 될까요? 이런 늙은이가 가게 안에서 어슬렁거리면 사람들이 피할까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의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편하게 구경하시고 싶은 만큼 구경하시고 편히 있다 가셔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처음으로 찾아왔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진열되어 있던 구두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한참을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까지도 계속 구두 구경을 하시기에 뭔가 찾는 게 있나 싶어서 물었죠. 어르신,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치수라든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맞춤으로 하고 싶으신 구두라도 있으신지. 아니, 그냥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주고 싶은 구두가 있어서 구경 좀 하는데 아유, 그게 뭐였는지 영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오겠습니다. 제가 선뜻 말을 걸자 할머니는 놀라신 건지 부담을 느끼신 건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횡하니 나가버리시더군요. 괜히 나선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그날 하루는 정말이지 목에 뭔가 탁 하고 걸린 기분으로 내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희 가게가 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구두만 구경하시다가 또 제가 도움을 주겠다 하면 오늘같이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딸, 요즘 아빠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저보다 오래 가죽 공방을 운영한 딸에게 도움을 구했죠.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가게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손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런데 그 손님이 항상 구경만 하시고 계시길래 내가 도와드릴까 했더니 그 말에 놀랐는지 휑 가버리지 뭐냐. 그런 손님이 있었어? 뭐 가게 안에서 진상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진상짓은 무슨, 연로하신 어르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지.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손길이 영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 반박이라서. 아, 그렇구나. 일단 아빠 고민은 그럼 그 손님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는 거야? 아니면 그 손님이 계속 오는 게 가게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냥 궁금하다는 거지. 이때까지 가게를 했어도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나가는 손님, 그것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구경하는 손님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 해도 그저 도망가 버리니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아빠, 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물어봐. 왜 그렇게 구경만 하느냐고. 신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누가 그 속 알아주나? 역시 그래도 경력은 어디 안 간다고 저보다 오래 자영업을 했던 딸아이는 금세 정답을 가르쳐주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벼르고 있다가 나가려는 할머니를 탁 붙잡고 물었죠. 어르신, 요즘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거 저 다 압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게 뭐예요? 솔직히 매번 저희 가게 찾아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30분, 길게는 1시간도 계시다가 아무것도 안 사가시면 저도 마음이 좀 그래서요. 역시 좀 그렇지? 사장님이 매번 나한테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주려는 것
나도 다 알지. 사실은 마음에 드는 구두는 내가 점찍어 뒀거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사갈까 싶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면 처음부터 저한테 말이라도 해보시지. 저는 할머니가 잠시 저 자리 비운 틈에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하는 걸까 싶어서 오해됐었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가게에서 30분, 1시간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사간다? 어느 가게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딸아이 앞에서는 그저 마음만 궁금하다 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매번 매장을 쭉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니 그럴 마음이 없다가도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내 나이가 벌써 80이야. 물론 아직 쟁쟁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니 내 죽기 전에 우리 아들 구두 한 짝은 사줘야 하지 않겠어? 매번 다 떨어진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 내 자식. 아드님이 구두 신을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구두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예전에는 제법 괜찮은 회사 사장님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해가지고 요즘은 어디로 일을 하러 다니는지 항상 먼지투성이로 돌아와. 거기에 신발은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그러니 어미 마음으로 속이 불편하지 않겠나.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슬그머니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시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르신, 제가 어르신이 말한 저 구두는 일단 맡아놓을 테니까 돈 생기시면 그때라도 와서 사가시는 건 어때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매일 찾아오실 거면 다리 아프게 매장에서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저랑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하다 가시고요. 내가 그래도 되겠어? 이 늙은이가 언제 그 구두 살 돈을 마련할지 알고 흔쾌히 그런 말을 해. 어르신이 짐바르신 구두 안 판다고 제 가게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너무 부담 가지진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두 사겠다 할 때까지 여기서 재미있게 제 말동무도 해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져서는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꼭 돈 마련해서 오겠다며 말하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도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가 갔죠. 구두 좋아하시는 모습은 딱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으셨고요. 아마 저처럼 먼저 부모 떠나 보내신 분들은 이런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게로 찾아온 할머니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자기 얘기보다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내 아들 녀석이 말이야. 이번에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 되는 애가 참 못된 애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혼쭐을 내줬는데 아들이 화를 내서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아들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니까. 그래요? 그 며느리라는 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매번 이렇게 어르신 혼자 먼 길 보내는 것 같은데. 응? 내가 방금 며느리 이야기를 했나? 내 아들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쨌든 아들 녀석이 화내는 건 내 인생 처음이었지. 난 아들이 화도 안 내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애가 워낙 순둥해서 말이야. 할머니에게 들은 아들은 성실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다. 결혼은 했지만 며느리는 신보가 고약해서 아들을 항상 괴롭힌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할머니 이야기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면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는 이야기 자네한테 했던가? 지금 아들이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구두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돈을 모으지. 어르신, 저번에 아드님 회사가 좀 안 좋게 됐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운동화 대신에 구두 사주신다고.
누가 그래? 우리 아들 지금 멋진 회사에서 아주 잘 일하고 있구만. 자네 어디서 그런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언비어 어디서 퍼뜨릴 생각은 하지는 말게. 네, 아무렴요. 어르신 말씀인데 맞겠죠.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내 착한 아들 등골을 아주 후려치는 못된 아이라고. 그걸 옆에서 보고만 있으니 어찌나 이 어미 가슴이 미어지는지.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바로 전에 했던 것들을 까먹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연세가 좀 있으시니 그러려나 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여보, 내 가게에 말이야. 최근에 왜 매일 찾아온다던 그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지? 구두 하나 꼭 자기가 사겠다고 점 찍고 갔다는 그 어르신. 당연하지. 엊그제도 당신이 그 할머니랑 이야기하다가 그 집 며느리가 어떻길래 못됐다 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었잖아. 그 집 아들이 사업도 한다며. 그런데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 그분이 항상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집에 누구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데 자기 아들은 사업한다 바쁘다 하고 며느리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니 돌봐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지? 뭐?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래도 그 집 아들 사업한다고 바쁘면 그 돈 꽤나 버는 사람 아니야? 그럼 집에 자기 엄마 돌봐줄 사람을 쓰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고작 20만 원 정도 하는 구두를 지금 당장 못 산다 말할 리가 없잖아. 거기에 오늘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 어르신 왠지 치매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왜?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치매 있는 사람이 당신이랑 그렇게 멀쩡히 이야기할 수 있나? 그게 매번 앞뒤로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냐 되물으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났거든. 이거 그 아들이란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 그렇게 오지랖 부리다가는 또 저번처럼 오해받는다. 그때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한테 구두 집어던졌다면서. 그땐 내가 좀 너무 간섭한 거고. 아무튼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내일이라도 오시면 아드님 연락처 한번 물어보긴 할까? 사람 일이 혹시라는 게 있잖아. 당신은 정말.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예전처럼 큰일이야 생기겠어?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 치정싸움 비슷한 일에 된통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아내라는 사람이랑 같이 들어와서 구두 하나 맞추고 간 적이 있는데 그 구두를 찾으러 온 여자는 또 그때 왔던 아내라는 여자랑은 다른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객님은 저번에 오신 분이 아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라고 말했던 것이 한 집안에 박살낼 줄은. 평소 제가 남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나온 말에 저도 그땐 아차 싶었죠. 그런데 그 구두를 맞추고 간 남자가 당신 때문에 이혼했잖아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그대로 주먹으로. 지금도 그때 생각만 나면 아찔해서 그 뒤로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말은 삼키는 버릇이 생길 정도였죠. 아내는 혹시라도 그때 일처럼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어디 사라진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 걱정에 주변 경찰서에도 혹시라도 실종 신고가 들어왔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노인 실종 신고요? 그런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는데요. 저희 가게에 매일같이 오던 어르신인데 어찌 된 게 얼마 전부터는 아예 눈썹 하나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렇게 생긴 분 실종 신고 들어오면 저한테도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찰에게 저희 가게 CCTV에 있던 할머니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며 말했죠. 경찰은 원래는 안 되는 거라면서 뭐라고 하시다가 이내 정말 제가 너무나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니 한숨을 쉬면서 혹시라도 신고 들어오면 보호자한테는 절대 비밀입니다. 가족 이야기 허락도 없이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지못해 말을 해주셨는데 그나마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던 할머니가 안 온 지 벌써 2달이 흐를 무렵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죠. 실종된 게 아니라면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운신이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구두 그냥 선물로 드리자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한 뒤로는 정말 막막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사람 찾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떡하니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어르신 말이야. 어떻게 찾으면 될까? 나이 든 어르신이 젊은 애들처럼 SNS같이 인터넷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흔적이랄 게 있어야지. 당신 아직도 그 어르신 기다려? 그냥 가족이 데리고 있겠지. 경찰서에 가봐도 실종 신고는 들어온 것도 없었다며. 당신은 사람이 참 매정하다. 어르신이 매일같이 찾아오다가 한순간에 발길을 뚝 끊었는데 걱정되지도 않아? 세상에 걱정할 것도 참 많아. 우리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오지랖 부리다 좋게 넘어간 적이 언제 있기나 하고? 그러다 큰일 당하지나 말고 그냥 포기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야. 그나저나 정말 찾을 방법이 없을까? 분명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럼 주변 가게 사장님들한테도 물어보면서 다니든가. 설마 당신 가게만 오려고 나왔을까? 아내는 현실적으로 그냥 신경 끄고 살라 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영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찾아서 이 구두 전해드리자 싶은 마음 하나로 가게 CCTV에 있던 할머니의 모습을 뽑아들고 다니면서 동네 가게랑 가게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봤다는 곳은 없었죠. 정말 저희 가게만 왔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단서를 얻은 건 딸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아빠, 요즘도 그 할머니 찾아서 다닌다며? 엄마가 또 시작이라고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 정말 그 할머니 찾아서 신발 선물로 주려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정말 그 할머니 찾아서 신발만 전해주고 바로 돌아올 거라니까? 그 할머니 가게에서 좀 먼 곳에서 온 것 같다며. 그럼 버스에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거긴 버스 말고는 자가용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하니까. 빙고다 싶었죠.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왜 그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멀리서 온 어르신이니 분명 못해도 버스를 타고 왔을 텐데. 어르신 말로는 자기 아들이 참 바쁜 사람이고 며느리는 못된 사람이라 했으니 어르신한테 관심도 없었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전 단숨에 버스 회사까지 찾아가서 온 기사님들 잡고 할머니를 아냐 물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님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신밧달을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얼른 물었어요. 이 할머니 기억나죠? 매일같이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 타셨거든. 집이 어딘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가 탔던 정류장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정말 신이 도왔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게 가더라도 찾을 수 없었던 할머니의 행방을 찾았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곧 출발하니 같이 가겠냐는 기사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늘 탔다는 정류장에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할머니가 그 마을에 꽤나 오래 살았던 사람인지 마을 입구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 할머니? 저기 보이는 파란 지붕집 있지? 거기에 살걸? 아마 그 집에 아들이랑 둘이서 산다지? 맞아. 지금은 아들 둘이서만 살 거야. 내가 듣기론 그 집 며느리가 왜 할머니 아들 돈을 홀라당 들고 날랐다면서? 그래서 한동안 그 충격으로 그 할머니 들어 누워서 보이지도 않았잖아. 매번 밭에 간다면 나왔던 양반이.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그래서 자네는 그 할머니 왜 찾는데? 마을 주민들 이야기는 늘 제게 해주던 어르신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른 내용을 하고 있었더군요. 저한테는 항상 못된 며느리라 하며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며느리란 사람은 이미 집에 있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상태고 아들이라는 사람은 빚 하나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이리저리 일용직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왜 할머니가 치매를 가지게 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뿐이던 아들이 잘 나가다가 인생의 동반자라는 자기 아내한테 뒤통수를 맞고 그것도 할머니도 같이 말이죠. 그랬으니 저도 모르게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르신이 저희 가게에 매번 찾아오셔서 아들한테 구두 한 짝 사줘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통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선물로 원하시던 구두 드리려고요. 아무튼 그런 마을 주민들에게 저는 제가 찾아온 목적을 말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집 아들 없을 때 얼른 갔다 오는 게 좋을걸? 그 집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할머니가 말했던 아들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에게 물어서 알게 된 할머니 집으로 저는 당장 찾아갔고 집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안에 계시죠? 저 매일 찾아오던 구두가게 사장입니다. 전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르신! 그때가 한참 저녁 준비할 시간이 다 되어가던 터라 주방 일을 하시면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쾅쾅 두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드신 이후로는 한 곳에 집중하고는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려도 할머니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큰 소란에도 나오질 않았으니 저는 더 급해졌죠. 그래서 얼른 어딘가 집안이 보이는 구석은 없는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어요. 집 분위기가 이상했죠. 저녁 시간대인데 안에서는 음식 냄새 하나 없고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런 기색도 없고 간혹 들리는 발소리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그대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든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살펴보려고 했죠. 그때 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것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서 할머니를 불렀죠. 어르신! 그 발에 줄은 뭡니까? 왜 여기 갇혀 계신 거예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유 세상에. 안에 있던 할머니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젊은 양반, 나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 여기 가두곤 문도 안 열어줘. 제발 나 좀 살려주게. 그 뒤로는 일사천리
전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경찰 사이렌 소리에 저는 얼른 뛰어나가 이 집입니다 하면서 소리쳐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그 집 대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또다시 놀라게 되었죠. 집안 거실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누가 거기서 생활이라도 하는지 이불은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 할머니가 있던 방 바로 앞에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신고자분 말대로 심상치 않네요.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시죠. 가해자나 공범이 아직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의 지시하에 저는 잠시 주방 쪽으로 대피했고 경찰은 그대로 그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전 밖에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있던 단칸방 속 광경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죠. 경찰도 저랑 다르지 않았는지 이게 대체 하고 놀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있는 커다란 병원 침대에 발이 묶여서 바로 앞에 있던 화장실 말고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거기에 방 안 한켠에는 소주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누가 마시다 말았는지 모두 뚜껑이 따져 있더군요. 할머니한테서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았으니 아마 할머니를 여기 가둔 사람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본 경찰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지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더니 이 집 소유자와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거기에 낯익은 이름이 들리기에 속으로 설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할머니는 이 상황이 무서웠는지 그대로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는데 저는 그런 할머니의 발에 묶여있던 줄을 풀고 화장실로 가서 깨끗하게 씻겨드렸죠. 씻겨드리는 내내 할머니는 저에게 못된 아저씨 좀 혼내줘 라며 계속 엉엉 우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이며 저는 할머니가 진정할 수 있도록 어깨를 꽉 안아드렸죠. 그때였어요.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 게. 엄마, 나왔어. 오늘은 얌전히 있었어? 사고는 안 쳤지? 태연스럽게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들어오는 남자. 그건 바로 할머니가 그토록 걱정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왜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이 집에 이렇게 들어와 행패야? 경찰입니다. 이 집주인분 되시죠? 저희랑 서로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이야기할 게 많아 보이는군요. 이런 상황에도 바로 구속하는 건 안 되는지 경찰들은 말로 조심스럽게 할머니 아들이란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는데 할머니 아들은 당장 손 놓으라 몸을 이리저리 비틀더군요. 뭐야? 뭔데 경찰이 우리 집에 있어? 엄마가 신고했어? 아닌데. 절대 밖에 못 나가게 내가 자물쇠까지 다 잠그고 나갔는데. 여보세요. 당신이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세상에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당신은 뭘 하느라 이제 와요? 세상에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큰 소리야?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모시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아, 이거 당신이 저지른 일이구나. 그렇지? 할머니 아들은 할머니가 늘 얘기했던 성품과 다르게 좀 불같은 면이 있었는지 단번에 제 멱살을 잡으며 저 때문에 이렇게 됐냐며 무슨 짓이냐 하더군요. 무슨 짓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고요.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을 이런 취급을 합니까? 발을 묶어뒀다 어르신이 넘어지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해놨냐고요. 이 나이 때 어르신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별의 별게 아주 다 신경을 건들고 있네. 이봐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경찰들 싹 다 데리고 나가쇼. 정말로 여기 경찰 양반들한테 주거 침입이라 역으로 고소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르신이 당신 걱정에 우리 가게에 얼마나 자주 찾아서 구두 한 짝 사겠다고 그 먼 길을 다녔는지 알아? 그런 부모를 이런 대접을 해? 당신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저도 모르게 좋은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말에 아들이란 사람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간 할머니에게 숨겨줬던 비밀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중증 치매 환자를 내가 어떻게 돌봤어야 하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어떻게든 나가서 돈은 벌어야 하고, 허구한 날 밖에서 떠돈다는 엄마 이야기 듣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오면 직장에서 그러라 해줍니까? 제발 남의 집 일에 신경 끄고 조용히 좀 나가세요, 네? 할머니 아들의 말을 들은 경찰들은 그래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들에게 얌전히 소에 따라가 줄 것을 명했고, 아들은 또 한 번 한숨을 푹 쉬더니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엄마 잠깐 나랑 같이 다녀와요 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는지 내가 왜 나 가둔 나쁜 놈이랑 나가 하면서 그런 아들 손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아들이란 사람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경찰들에게도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조용히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주시죠 하고 청했죠. 물론 경찰들도 이 상황을 보고 다 오해라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아들에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조사하면서 들은 내용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렇게 되신 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못난 아내 집에 한번 잘못 들였다가 저렇게 되셨죠. 그날 충격만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정정하게 잘 살고 계실 양반이었는데 그 나쁜 놈의 옆였네. 할머니 아들은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은 아들이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사업은 쫄딱 망해먹고 심지어 집에 있던 돈까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다 뺏기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엄마 저렇게 되신 거 이해합니다. 속일 말이 아니셨겠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묶어두시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 아저씨가 보고 놀라서 저희한테 신고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랑 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대로 굶어 죽습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야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럼 주변 시설에라도 잠시 보살펴드리라 모셔드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 마을에서도 오래 살았다던데. 경찰의 말에 할머니의 아들은 아주 우스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죠. 마을 사람들이요? 치매 걸린 노인한테 밭일이나 시키는 그 인간들을 제가 왜 믿고 맡깁니까? 누구 엄마를 노예로 만들 일이 있어요?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을? 네, 아직도 그 인간들이 우리 엄마 대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할머니 아들도 처음에는 마을에 친한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할머니 목욕을 하는데 다리에 멍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할머니를 봐주기로 했다던 사람이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밭에서 일을 시켰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멍이 뭐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으면서 아들한테 말했다 합니다. 아무렴 그렇게 말하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 앞길에 맞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말을 하면 꼼짝없이 자기 옆에 붙어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일로 신고해봤자 괜히 제 시간만 뺏기고 그 사람들 처벌은 가벼울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2달 전까지는 시내에 나갔다 오는 걸로 기분 전환이라도 하시는 것 같더니만 최근엔 상태가 더... 아마 아들이 말한 시내에 나갔다 온 일은 저희 가게에 와서 구두를 구경하고 갔던 일을 말하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 아들이 말하길 시내만 다녀오면 그렇게 열을 내면서 집 텃밭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아야겠다 하시며 장만 서면 시장에서 사람들 붙잡고 장사를 하셨다고.
저는 몰랐던 사실에 예전의 일을 떠올리는데 한 번씩 할머니가 구루마 같은 것을 끌고 오던 것이 기억나더군요. 그때 그랬던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할머니를 아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할머니를 못 봤다 저한테 말한 걸까요? 그 답은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그것도 저와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치킨집 하던 형님이 있었는데 할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하루는 절 찾아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 하더군요. 예전에 그 노인네 못 봤다 말했던 거 말이야. 그거 미안하게 됐다. 아무래도 너 예전에 한번 된통 당한 것도 있고 우리 마누라가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어찌나 구박을 했던지. 그래서 형님 나한테 몰랐다고 한 거였어? 그럼 저기 미용실 정씨 아주머니랑 저기 떡집 사장님도 모두 다? 할머니, 이 근방에서는 그래도 좀 얼굴 알려져 있긴 하거든. 누구라도 그럴 거야. 치매 걸린 노인이랑 괜히 얽히고 싶었겠냐?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형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이나 동네 사람들 모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병이고 내 가족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해? 그러다 어떻게 잘못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잖냐. 너도 알잖아. 요즘같이 혼자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괜히 남하고 얽혀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그러니까 너도 우리들 마음 좀 알아줘라. 오죽하면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겠냐? 정말 너무들 한다 생각했습니다.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에 본인들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 80대 치매 걸린 노인 괜히 얽히기 싫다며 서로서로 피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물며 짐승들도 아픈 것들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한다는데 사회적 동물이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었죠. 이날 뒤로는 친한 형님이고 뭐고 동네 사람들과 조금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할머니 아들과는 그렇게 오해는 풀리게 되었고 할머니는 할머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날 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죠. 여보, 아무래도 나 이 일 마무리 짓는 건 좀 싫다. 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도 치매로 돌아다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 그 아들이란 사람이 말하는데 예전 내 모습 떠오르면서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 제 이 마음,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치매 노인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였던 저를 말이죠. 저도 사연이 다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누군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를 계속 찾아오라 말하시다 끝내 숨을 거두셨죠. 만약 그때 누군가 치매였던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어쩌면 아버지는 사고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번 일을 통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아들 마음이 어떨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말이에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버는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애들도 다 컸고 용돈도 주는데 조금 기부하는 걸로 뭔 일이라도 생기겠어? 평생을 같이 살면 생각도 닮아간다더니 아내는 제 말의 뜻을 금세 이해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좀 돕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할머니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아닌 터라 자주는 못 찾아가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식사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할머니 아들은 그런 저희 가족의 배려를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연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돕고 싶어서 그런다 말을 해주었죠. 솔직하게 다가가니 그 아들도 조금씩 경계심을 풀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죠. 형님, 저 형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무언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 형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수강료고 뭐고 제대로 챙겨드릴 순 없지만 언젠가 지금 받는 이 도움의 대가도 제가 다 갚겠습니다. 대가는 무슨, 그냥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따라오기나 해. 구두 만드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깨끗한 손은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대신 자네가 우리 가게에 있을 동안 어르신도 함께 모셔오게. 치매 걸린 노인은 혼자 두면 안 돼. 저는 현재 그 할머니 아들이란 사람에게 구두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배우겠다는 열정은 20대, 30대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가르치는 보람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항상 가게에서 함께 머물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가게에 다시 나오고 난 뒤로 더 이상 치매가 심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괜찮아지셔서 다행이죠. 여전히 아들은 못 알아보시지만 예전처럼 경계하진 않으십니다. 제가 겪은 경악할 만했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들을 이웃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기도 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끼리 인사도 종종 하면서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참 많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웃 사이라도 선은 건들지 말자며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저 자신을 조금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많아질 노인 인구수를 생각하면 서로 모른 척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관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을 살짝 내비치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